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10월달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토데크 코리아에서 3D 맥스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는 홍상범 차장이라고 하고요. 혹시라도 진행하는 중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중간중간에나 아니면 저희 발표가 끝난 이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월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 아티스트를 위한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 입문편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게 너무 기니까 제가 MCG라는 약자를 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를 위한 이제 MCG 입문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어, 이 MCG의 장점은 이제 프리슈얼과 오토메이션 작업 방식을 할 수 있다는 노드 기반의 비주얼 스크립트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차근차근 발표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웨비나의 목적은 아티스트 분들이 컨텐츠 제작 시에 3D Max의 MCG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프리슈얼 및 오토메이션 제작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어, 프리슈얼과 오토메이션이 저희가 게임이든 영상이든 제작을 할 때 중요하다는 것들은 실제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저의 아젠다로는 일단 MCG가 기존의 맥스 스크립트나 파이썬과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MCG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저희가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MCG 패키지 인스톨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CG를 시작하면 이제 인터페이스를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관련된 인터페이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컴파운트 만들기랑 아웃풋 지오메트리로 간단한 MCG 제작하기 그리고 모디파이어로 간단하게 또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어렵게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MCG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동영상으로 제가 몇 가지를 편집을 해 왔는데요. 한번 보시고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지금 캡처도 받고 있고 인터넷으로 전달이 되는 거라서 중간중간 살짝 끊길 수 있으시는 거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사운드도 지금 전달이 안 되는 상황도 감안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에서 보시듯이 이제 MCG라는 게 복잡한 작업들을 컴퓨터한테 시킬 수도 있고 실제로 프리슈저하게 이런 식으로 모델링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최대 장점이고요. 그동안에 이런 작업들을 뭐 맥스 스크립트나 맥스에서 파이썬 같은 걸로 작업이 가능은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아티스트가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노드 기반으로 비주얼 스크립팅을 할 수 있는 게 이 MCG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여기 보여지는 영상은 그리고 제가 이제 오토데크 쪽에서 테스트한 영상들 아니면 공개 가능한 영상들만 편집을 해온 거고요. 어, 개인이 작업해서 올리신 영상들 중에는 이것보다 좀 더 훨씬 좋은 기능들을 만들어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은 관련된 영상들을 더 좋은 영상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은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셨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뭐 아직 감이 안 오신 분들도 이제 이번 입문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더 MCG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소거가 처음에 생겨나서 음소거도 해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이고 이게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은 MCG 소개 및 맥스 스크립트와 파이썬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맥스 스크립트와 파이썬은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못 들어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제가 한번 만들어 왔는데요. 맥스 스크립트나 파이썬 아니면 그 외에 프로그래밍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머들이나 약간 프로그래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글자 문자열을 쳐가지고 컴퓨터한테 작업을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사실 이런 방식의 작업은 아티스트 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MCG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여러 툴들의 트렌드처럼 노드 기반으로서 오토메이션 그리고 프로시저럴한 방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실제로 맥스에서는 2016 버전 익스텐션쯤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2018 버전에서 노드가 새로운 노드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고 노드들 명칭들도 많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MCG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이번 입문 강의는 실제로 좀 따라 해보시면서 MCG를 좀 더 친숙하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따라하는 방식을 좀 취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지금 따라 해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맥스를 키시고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2016 이하 버전에서는 아직 MCG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2016 버전의 MCG가 작동은 되지만 제가 지금 시연을 해드릴 버전이 2019 버전이기 때문에 노드 이름이 다른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스 2018 버전 이상부터 저와 똑같은 노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해 보시고 한번 따라 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MCG를 실제로 사용하시기 전에 좀 더 저희가 쉽게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MCG에서 패키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소는 여기 보이시는 이 약간 청색 쪽 주소로 제가 걸어 놨는데요. 이쪽 주소로 이동을 하시면은 패키지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제가 올려놓은 경로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MCG 2018 샘플팩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MCG를 만든 것들을 공유해서 올려주신 분들의 패키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나중 뒷부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컴파운드를 또 이분들이 만든 컴파운드를 저희들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부분에 쭉 내려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 글자로 MCG 2018 샘플팩이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다운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저는 지금 다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운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운을 다 받으셨으면은 저희가 이것을 세팅을 좀 하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요. C 드라이브로 가서 유저 그리고 유저 이름 쪽 가시고 웹 데이터랑 로컬 오토데스크 3D 맥스 맥스 버전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max.ini 파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미리 열어놨습니다. 이제 경로는 뭐 유저 네이밍이 저랑 틀릴 수 있으실 거고 맥스 버전이 저랑 틀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외로는 다 똑같으실 거고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3D Max INI라는 확장자의 파일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거를 실행을 해 보시고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활성화가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추가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MCG라고 찾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경로를 제가 등록을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실제로 INI 파일을 열었을 때는 이런 경로가 설정이 안 돼 있으실 건데요. 저랑 이렇게 똑같이 치시고 경로 부분만 자신의 컴퓨터 경로로 입력을 해 주시면은 MCG 패키지를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고요. 그러한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여기 PPT 자료에 올려놨으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나 따라하시기 힘드신 분들도 추후에 저희 웨비나 강의를 다시 시청하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은 설정하시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에 다운로드 받은 MCG 패키지를 압축을 푼 다음에 압축을 풀고 저희가 지금 설정한 이 빨간색 경로 쪽으로 가셔서요. 카피 페이스트를 하고 패키지 폴더를 설정한 경로로 하시고 맥스 크래시브 그래프 경로를 카피 페이스트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한 경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브에 유저 이름, 그리고 오토데스크, 그리고 맥스 버전 폴더가 있으실 거고요. 여기 가면 이 MCG 폴더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안에 들어가셔서 SRC 폴더를 제가 생성한 것들을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 하시면 되십니다. 이 부분은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추후에도 따라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설정만 해주시면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MCG 패키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맥스를 실행을 시키시면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MCG 패키지를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MCG 인터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맥스에서 보시면 스크립트 그리고 뉴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 쪽을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창이 활성화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간단하게 이제 MCG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인터페이스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창이 활성화가 되셨으면 맨 상단에 있는 부분이 흔히 여러 툴들도 다 툴바가 존재를 하죠. MCG에서 파일을 세이브하거나 오픈할 수 있거나 뭐 빌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오퍼레이터 디팟 이 부분은 MCG에서 사용하는 여러 노드들을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드래그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다음으로 메시지 로그 창은 실제로 MCG를 작성한 다음에 저희가 작동을 시켰을 때 에러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노드 프로퍼티 부분은 MCG 노드의 기능이나 간단한 설명 같은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 내비게이터 부분은 MCG 노드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을 때 위치를 한 번에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쉽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 실제로 이제 뷰 부분은 MCG 노드를 저희가 드래그해서 연결을 하거나 노드를 실제로 연결하는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세부적인 기능들이 존재를 하지만 오늘은 입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실제로 바로 쓸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MCG를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MCG도 아무리 비주얼 스크립트라고 해서 아티스트 분들이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는 있지만요. 몇 가지 개념을 알아두시면 훨씬 쉽고 이해하시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행할 예제들을 위해서 알아야 될 개념 몇 가지만 딱 짚고 바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CG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개념 중에 플루트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고요. 플루트는 쉽게 얘기하면 소수점을 포함한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실순위, 소수점이 이런 단어가 좀 어색하신 분들은 그냥 제가 옆에 예를 들어 놨는데요. 1.0, 뭐 2.23, 뭐 0.56, 뭐 이렇게 소수점이 존재하는 것들은 플루트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수를 실수라고 저희는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티저라는 정수라는 개념을 또 아셔야 되는데요. 정수는 이 플루트와는 반대로 소수점이 없는 정확히 떨어지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정확히 떨어지는 수는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벡터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요. 벡터는 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개념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MCG에서는 제가 그냥 쉽게 두 가지 수 이상을 가지는 정보값을 벡터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뭐 위치값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색깔 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레이라는 배열이라는 개념을 아시면 좋은데 배열은 여러 가지 타입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얘 부분을 보시면은 숫자만으로 집합체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문자열을 포함해서도 만드실 수 있고 윗부분에 설명한 플루트나 인티저 같은 숫자들끼리도 집합체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제가 또 차근차근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행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행렬은 사실 개념을 설명하기에는 지금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짧지만 MPG에서는 쉽게 얘기 드리면은 위치값, 회전값, 크기값들을 표현하는 데 많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가로행과 세로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add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더하기, 당연히 입력된 값들을 더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3 플러스 4는 7처럼 이렇게 그냥 더하기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멀티플라이는 곱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입력된 값을 곱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3 곱하기 5처럼 그럼 결과값이 1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디바이스는 나누기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몇 가지 개념은 꼭 MCG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스크립트나 뭐 C 언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똑같은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미리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MCG 말고도 많은 곳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MCG를 시작을 할 건데요. MCG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컴파운드를 제작을 해볼 건데요. 컴파운드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노드들이 하나의 노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프로그래밍에서는 뭐 함수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지금 살짝 이해가 안 되셔도 이제 만들어 보면서 이해를 바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제가 지금 만들어 볼 이제 첫 번째 컴파운드는 이런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드 생성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에서 이렇게 MC 창이 활성화 되셨으면 이쪽에서 원하는 노드들을 드래그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신데요. 저희는 워낙에 많은 노드가 존재를 해서 저는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이라고 글자를 치면은 이렇게 인풋이라는 글자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 노드들이 전부 다 검색을 해주고요. 저희는 이렇게 쭉 숫자가 있는데 플루트라는 노드, 제가 플루트라고 아까 소수점을 갖고 있는 실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정보값을 가져올 수 있는 노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시고요. 노드 연결 같은 경우에는 add라는 노드를 제가 검색을 해서 여기 보면 add라는 노드가 존재하시는데요. 이렇게 그냥 드래그만 하시면 되시고요. 드래그 하시면은 노드를 클릭할 때마다 이쪽에 그 노드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내비게이션 기능처럼 간단하게 노드들을 이동시킬 수 있으시고요. 노드 연결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동그라미 원 안에 원을 넣으시면 되십니다.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집합을 넣으시면 되시고요. 노드 이름 같은 것도 원하는 대로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뭐 테스트 001이라고 저는 한번 넣어봤고요. 테스트 002라고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넣어보시면 되시고요. 민과 맥스 값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디폴트 값, 처음에 보여질 수를 어떤 수로 보여질 건지를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시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다시 PPT로 다시 돌아와서요. 노드를 이제 컴파운드 인풋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노드를 검색을 해서 드래그해서 꺼내 놓으실 수 있으시고요. 다른 노드들도 마찬가지로 이 노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바로 검색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컴파운드 인풋 노드는 에 대해서 이제 잠깐 노드를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컴파운드 인풋 노드는 일반적인 인풋 노드와는 좀 다르게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컴파운드를 제작할 때만 쓸 수 있는 인풋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제작 시에 사용하는 인풋 노드라고 제가 써놨고요. 거기서 원하는 값들을 불러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컴파운드 씬 노드는 저희 맥스 씬 안에 있는 어떤 노드를 불러올 수 있는 오브젝트들을 불러올 수 있는 노드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불러올 수 있도록 두 개의 컴파운드 노드 씬 노드를 제가 활성화를 시켰고요. 다음으로 씬 노드 월드 포지션은 노드를 드래그해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씬 노드 월드 포지션이라는 옵션은 받아오는 씬의 노드의 위치값을 월드 공간의 위치값을 출력을 할 수 있는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다음으로 add 제가 좀 전에 활성화해서 테스트했던 add 노드를 꺼내서 받아오는 위치값들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예제를 보면은 두 개의 벡터 값들을 더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노드를 연결을 했으면 다음으로 디바이스, 제가 윗부분에 설명했듯이 나누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노드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활성화 시켜주고요. 컨스탄스라는 노드를 사용해서 2로 나눠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컨스탄스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나 플루트, 벡터, 그리고 뭐 어레이 값, 그리고 스트링, 문자 같은 것들을 다 저희가 만들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컨스탄스라는 이렇게 노드를 끌어오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 이 노드에서 좀 유의하실 점이 뭐냐면 제가 2.5라는 수를 받아 오려고 2.5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꼭 출력을 하셔야지 엔터를 누르셔야지만 여기 플루트 값이 활성화 되시고요. 예를 들어서 6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정수값이 활성화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이 동그라미 원에서 그 타입에 맞는 색깔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걸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77.5라고 눌렀는데 플루트 색깔로 변하지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엔터를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엔터를 바로 눌러주면은 바로 플루트에 맞는 색깔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스탄스 노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 이 노드에 대한 설명은 또 이쪽 노드 프로퍼티에 다 자세히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컨스탄스를 써서 디바이스를 해주고요. 다음에 트랜스레이션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벡터 값을 매트릭스로 변환하는 노드의 역할을 해주는 노드를 사용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벡터 값을 위치 값으로 변환을 해줬습니다. 위치와 로테이션과 크기 값을 다 갖고 있는 매트릭스로 변환을 해줬고요. 아웃풋하는 노드인 아웃풋 컴파운드라는 노드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컴파운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지금은 이렇게 노드를 꺼내셔서 연결만 하시면은 이렇게 노드가 완성이 되시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이름이 이제 원하시는 노드들을 꺼내실 때는 여기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픈을 누르시면 이제 원하시는 노드들을 이렇게 꺼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원하는 노드를 아무거나 일단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노드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중복해서 열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컴파운드 노드의 이름을 잠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HSB의 컨테인 트윈이라고 노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음,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미리 만들어 놓은 노드는 컴파운드를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PPT에서 순차적으로 노드 연결한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노드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노드의 복합체의 노드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노드를 드래그를 하시면은 하나의 노드로 여러 가지 노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컴파운드 노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노드들이랑 약간 색깔이 다른데요. 이렇게 약간 연한 하늘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린색? 약간 에메랄드빛 같은 색깔이 도는 노드들이 있는데요. 그런 노드들은 전부 다 컴파운드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컴파운드 노드는 더블 클릭하시면은 그 안에 노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노드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하셔도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컴파운드 노드는 이렇게 드래그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원하는 노드가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한번 카피를 한 다음에요. 지워주시고요. 페스트, 카피 페이스트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연결이 완료가 되셨으면 세이브 에즈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저장할 정보값들을 넣으실 수 있는 그래프 프로퍼티라는 창이 활성화 되실 건데요. 이 창도 살짝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가 완성이 되시면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요.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그래프 프로퍼티 창이 이렇게 활성화 되실 거고요. 일단은 아이덴티 필터는 이제 MCG가 식별을 할 수 있는 이름을 등록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다음으로 이 MCG에 버전들을 입력할 수 있는 버전 매니저 부분이 있습니다. 뭐 몇 버전, 1버전, 2버전, 3버전 이런 식으로 버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래프 GUI에서는 노드 편집기에서 인터페이스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즉 그 맥스 안에서 보여질 수 있는 이름 스트링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 MCG나 컴파운드를 제작한 사람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 정보도 입력하실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MCG를 제작한 사람의 정보값들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자신의 원하는 웹 주소 같은 것도 등록을 해서 연결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MCG가 하는 역할이 뭔지도 간략하게 적으실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파일이
파일의 이름과 또는 경로까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이 파일과 크리에이티브 라스트 모디파이어 이 부분이시고요. MCG를 처음 만든 날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마지막에 이 MCG를 수정한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입력된 정보대로 MCG 컴파운드나 MCG가 저장이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세이브 할 경로를 저희가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면은 컴파운드 폴더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그 폴더 안에다가 저희가 만든 컴파운드를 저장을 하시면 되시고요. 컴파운드로 저장을 하실 때는 맥스 컴파운드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되시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경로를 설정하시고 이름을 설정하신 다음에 확장자만 한번 혹시 모르니까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이 잘 되셨으면은 이쪽에 오퍼레이트 디폴트에서 저희가 만든 컴파운드를 검색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만든 컴파운드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드대로 연결을 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간단한 예제를 볼 수 있도록 맥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살짝 로딩이 걸리네요. 이렇게 간단한 예제로 정말 간단한 MCG를 만들었기 때문에 간단한 예제도 한번 했는데요. 가운데에 박스가 잠시만요. 캡처를 받고 있는 툴이 지금 활성화됐는데. 자, 가운데에 박스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양 옆에 이제 스피어를 제가 만들어 줬고요. 스크립트에서 new max creation을 여시고요. 저희가 만든 컴파운드를 이렇게 활성화를 하신 다음에요. 제가 지금 하는 내용은 PPT 자료에도 똑같이 존재를 하고요. 이제 저는 인풋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인풋에도 여러 가지 인풋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인풋 신 노드라는 노드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요. 연결을 해주시고요. 똑같이 드래그 하셔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노드 두 개를 연결을 했고요. 여기에 원하는 이름으로 001 하시면 되시고요. 오브젝트 002로 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신 노드에 대한 정보값들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컴파운드 인풋이라는 두 곳을 보시면 노드 값들이 들어와서 그 노드의 위치 값들을 정보 값들을 알아줄 수 있는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이 매트릭스 값을 메시에다 지정을 해 줘야겠죠. 그래서 지정할 메시 값을 찾아줄 건데요. 지정한 메시는 이런 식으로 제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모디파이어 메시라는 노드를 썼고요. 모디파이어 메시라는 얘기는 모디파이어에 저희가 올렸을 때 받아오는 모든 메시들을 불러올 수 있는 노드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트랜스폼 메시라는 노드를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활성화 시키시면 되시고요. 메시는 이렇게 메시 인풋에다 넣어주시고 매트릭스 값은 매트릭스 값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모든 간단하게 완료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것을 MCG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아웃풋 모디파이어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간단하게 완성이 되십니다. 이렇게 쓰시면 저희가 만든 이제 컴파운드를 쓰실 수 있는 건데요. 이 컴파운드를 안 썼다라고 가정했으면 조금 더 긴 노드들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완성을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간단한 노드 연결로만으로도 저희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기에도 편하고 관리하시기에도 편하실 거고요. 클릭하시면 이런 노드들이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파운드를 활용해서 좀 더 심플한 노드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노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컴파운드로 만들어 놓으시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 음, 다음으로 이제 아웃풋으로 지오메트리를 사용해서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잠시만요. 컴파운드를 만들었으면 한번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음, 저는 이제 아웃풋 모디파이어로 MC 포지션 컨스테인이라는 컴파운드를 MCG를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모디파이어에서 이 MCG를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한번 실제로 존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시고 모디파이 쪽에 가셔서 MCG라는 부분에 포지션 컨스테인이라는 노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오브젝트 두 개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하나 등록을 하시고요. 여기 가서 이쪽에 하나 등록을 하시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움직이면 항상 이 오브젝트는 두 개의 등록된 오브젝트 사이 값을 위치하게 되는 이런 기능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잘 작동을 하죠. 두 개의 위치 값을 받아와서 더해준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줬기 때문에 두 개의 물체의 중간값의 위치값을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 위치값을 저희가 설정한 메시에다가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노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위치 변경을 할 수 있는 세팅을 할 수 있는 MCG를 만드실 수 있게 되십니다. 잘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아웃풋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계단을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앞전에 노드 연결하는 방식들은 똑같이 검색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방식대로 똑같이 노드를 연결하시면 되시고요. 인풋 노드의 벡터 값은 인터페이스에서 벡터 입력을 표시할 수 있고 사용자 정의의 벡터 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사용할 박스의 사이즈를 설정하는 부분을 저희는 여기서 쓸 거고요. 그리고 인풋 플루트 값은 인터페이스에서 플루트 값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계단 박스가 생길 전체 영역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플루트 인풋을 제작을 했고요. 다음으로 인티저 값은
인터페이스에 인티저 값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에 기능을 갖고 있는 노드고 계단의 개수를 설정할 수 있는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벡터 x라는 노드는 저희가 받아온 벡터 값에서 x 값만 뽑아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만든 계단의 위드 값을 제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z 마찬가지로 y 위치 값들을 이렇게 뽑아서 따로따로 제어를 하실 수 있는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벡터 from xz라는 노드는 벡터에서 x와 z 값만 반환을 하고 가운데 값은 제로로 만들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array of float inclusive라는 노드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 사이를 n분할해서 받아올 수 있는 숫자들을 아까 말씀드린 array라는 개념으로 모아주는 작업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값이 5라고 가정했을 때 0.0, 0.25, 0.5, 0.75, 1.0 하면 총 5개의 플루트가 모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5개가 아니라 뭐 4개, 3개면 0에서 1 사이를 그런 식으로 나눠줘서 숫자를 만들어주게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다음으로 박스 메쉬 프로미티라는 노드가 있는데요. 이 노드는 우리가 원하는 플루트 값을 입력을 해주면은 메쉬의 형태의 박스를 만드실 수 있으시고요. 벡터 멀티플라이 벡터는 이제 벡터 값들끼리 곱해주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벡터 값이 들어오고 어떤 어레이 값이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곱셈을 해줘서 여러 개의 벡터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입력된 메쉬를 벡터만큼 메쉬의 버텍스들을 이동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하는 노드가 옵셋 메쉬고요. 이 개념은 조금 이따가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입력된 모든 메쉬들을 하나의 메쉬로 바꿔줘야지 지오메트리로 출력이 가능하신데요. 그 어태치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하는 노드가 어태치 올 메쉬라는 노드입니다. 그리고 아웃풋으로 최종적으로 지오메트리에서 출력을 하실 수 있게 아웃풋 노드를 연결해 주시면 이번 MCG가 완성이 되시는데요. 제가 실제로 맥스에서 어떤 식으로 쓰실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오메트리에서 만든 제대로 MCG가 저장이 되셨으면 이렇게 활성화해서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우리가 맥스에서 간단하게 계단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개수도 저희 마음대로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사이즈도 저희 마음대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맥스에서 보시면은 이쪽이 지오메트리들이 존재하는 곳인데요. 맥스 스크립트 그래프에 누르시면 저희 PPT처럼 노드를 연결하시고 저장을 하셨으면 HSB 저는 이제 스테어라는 걸로 저장을 했는데요. 클릭을 하시고 누르시면 이런 계단 같은 게 바로 생성이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계단의 사이즈라든지 높이 그리고 계단이 존재할 영역 같은 것들 그리고 개수들을 제어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데요. 이런 방식들을 저희들이 보통 프리슈럴 제작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절차식 방식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피드백의 설정을 변경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문편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하나 계단을 프리슈저랑 계단을 만들어 보신 건데요. 여기에 계단 박스뿐만 아니라 옆에 기둥이라든지 아니면 오브젝트들을 특정 오브젝트들을 바꿔가면서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런 장점 때문에 이제 MCG를 사용하시면은 한번 모델링 해놓은 걸로 여러 가지의 다른 모델링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장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모디파이어에서 사용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노드대로 따라서 연결해 보시면은 제가 앞전에 보여드린 그런 계단 형식의 지오메트리 계단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기능들을 더 노드들을 연결을 하시면은 더 복잡하고 더 뭔가 창의적인 계단 모델링 방식을 추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모디파이어에서 익스플로어 폴리건 만들기를 한번 예제로 보여드릴 건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이시는 노드대로 똑같이 연결을 하시면 되시고요. 간단하게 제가 기능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디파이어 메시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모디파이어에 탭이 쌓여있는 메시의 값을 정보값들을 불러오실 수 있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플루트 값은 당연히 이제 플루트 정보값을 인풋해서 불러오실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온 메시를 스플라인 메시해서 폴리건 숫자대로 분열을 할 수 있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받아온 메시들의 노멀 값이나 위치 값들을 어레이 값으로 모아줄 수 있는 작업을 하는 역할이 이 노드의 역할입니다. 메시 폴리건 트랜스포머라는 노드 역할이고요. 벡터 노드는 저희가 이제 받아오는 벡터 값들의 플로트 값을 모아서 벡터를 만들어주는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벡터 노드는 저희가 원하는 벡터 정보 값들을 불러올 수 있는 인풋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매트릭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 값을 반전시키는 작업 노드를 해줄 수 있는 노드고요. 스케일링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크기 값과 위치 값을 한 번에 모아서 매트릭스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노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멀티플라이스는 받아오는 입력된 값들을 곱하기 해주는 노드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트랜스폼 메시 같은 경우에는 입력된 메시에 행렬값을 넣어서 위치값으로 변화를 해줄 수 있는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들어오는 메시의 위치값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메시들을 하나의 메시를 모아주고 아웃풋 모디파이어로 뽑아주시면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MCG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노드대로 한번 이제 지금은 따라해 보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노드대로 PPT를 보시면서 한번 완성을 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노드 연결이 다 완성이 되셨으면 저장을 하신 다음에 맥스에서 실행을 시키시면 아무 오브젝트나 하나 만드신 다음에요. 에디트 폴리로 변환을 하시고요. 안 하셔도 되시고요. 모디파이어에서 익스플로전 폴리건스라는 기능을 연결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모션을 그리고 메시들의 형태들을 변형을 시키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실 이제 MCG라는 처음 개념 그리고 이런 약간의 아티스트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뭐 벡터나 플루트나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는 하지만요. 이런 개념들을 사실 실제로 맥스 스크립트나 파이썬이나 다른 C 언어 관련된 언어로 제작을 하실 때는 훨씬 더 복잡한 작업과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MCG 같은 경우에는 노드 기반의 비주얼 스크립팅이기 때문에 각 노드의 역할들만 아시면은 어렵지 않게 노드 연결만으로도 이런 기능들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속도도 훨씬 더 맥스 스크립트보다도 빠르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맥스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GCP엇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모디파이어에서 저희가 지금 만든 MCG를 저장을 하셨으면 이렇게 활성화 되시는 걸 보실 수 있고 이걸 클릭해서 탭에 쌓으시면은
사이즈도 제어하실 수 있고요. 영역도 사방으로 퍼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줄여볼게요. 바로바로 줄이는 것도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요. 지금은 저희가 각 축별로만 변형을 할 수 있도록 넣어서 세 가지 축으로만 제어를 하실 수가 있게 됐지만 추가적인 다른 기능들을 원하시는 노드로 연결하시면은 훨씬 더 다양한 모션들의 메쉬의 변화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스크립트 언어를 하지 않으셔도 이런 노드 기반으로도 충분히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벌써 3시 56분이네요. 오늘은 제가 이제 준비한 예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간략한 예제로 준비를 해봤고요. MCG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기능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검색을 MCG 관련된 검색을 해 보시면은 훨씬 더 다양한 작업들의 결과물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맥스에서 안 되는 기능이나 아니면 플러그인들을 사용했던 기능들을 굳이 플러그인을 구입하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한번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 보시는 것들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오토데이크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다우데이터 쪽에 들어오셔서 의견을 남겨주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쪽에 가시면은 세계에서 MCG를 사용하시고 쓰고 있는 분들이 이제 예제를 올려주시거나 이렇게 약간 공유를 할 수 있는 자료 공유 같은 것도 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경로로 들어가시면은 그쪽을 열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스크립트 스팟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은 맥스 스크립트뿐만 아니라도 MCG 관련된 예제들을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알고 공부를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시작을 약간 늦게 시작해서 지금 벌써 거의 4시가 다 돼가는데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좀 많은 것들을 전달시켜 드리려고 좀 빨리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MCG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따라해 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약간은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새로운 노드 기반의 제작 방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들만 알고 가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는데 그런 노드들을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으시고요. 역시 이제 한국의 특징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금 질문이 생각이 안 나시더라도 언제든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카페나 경로로 가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쪽에서 실시간으로 대답을 드리고 체킹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설문조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설문 끝까지 하셔서 설문하신 분들한테는 커피 쿠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커피도 받으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설문 꼭 참석해 주시는 걸 당부드리고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질문을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실시간 인터랙티브한 기능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실시간 인터랙티브 기능이라는 게 게임 쪽과 연동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면 게임 엔진에 저희가 MCG 기능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구현이 되진 않지만 맥스 내에서는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좀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바로바로 수치를 변하면은 그게 작동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인터랙티브한 기능이라는 것도 어떤 충돌값이나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지원해주는 노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드들을 사용하시면 일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디파이어 스택을 얹어도 잘 작동하나요? 네. 다른 모디파이어 스택을 얹으셔도 잘 작동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보일 셀렉트라는 노드를 그냥 임의로 그냥 얹었고요. 여기에 뭐 제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뭘 얹어 볼까요? 델레트 메시를 한번 얹어 볼게요. 그러면 다른 모디파이어가 위에 있어도 여기서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바로바로 변화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했으나 없었습니다. 맥스 스크립트에서 쓰는 버튼도 MCG로 만들 수 있는지요? MCG에서 지원해주는 기능 중에 여기 보시면은 맥스 스크립트 펑션이라는 노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맥스 스크립트 펑션으로 출력을 하시면요. 맥스 스크립트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기능들을 맥스 스크립트에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질문을 하신 거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도 아직까지는 MCG보다는 맥스 스크립트가 훨씬 편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하지만 MCG가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되게 계산량이 많은 부분들을 MCG로 따로 제작을 해서 펑션을 만들고 UI나 이런 것들 제가 좀 더 편한 맥스 스크립트에서 연동해서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잠깐 아직 아웃풋 파이썬 기능은 노드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맥스 스크립트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아웃풋 노드에는 파이썬 쪽은 없지만 맥스 펑션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잠깐 아까 맥스 스크립트랑 MCG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 분에게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제 스냅 MCG라는 뭐 하나를 테스트하는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스크립트가 존재를 하는데 이거 그냥 맥스 스크립트로만 만드신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버튼에 연동이 되고 있는 이 HSB copy attach라는 펑션이 있는데요. 이 펑션은 제가 MCG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서 맥스 스크립트에서 불러와서 쓰고 있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엄청 짧지만 이 HSB copy attach라는 펑션에서는 MCG 노드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서로 연동해서 쓰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더 다른 질문은 없으신 걸로 보여지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후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문에 한번 꼭 체크하시고 커피도 받아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오늘 10월달 웨비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